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도서관 막내 사서입니다. 오늘은 메시의 변화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제 어휘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 자체를 보시려고 하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창 아래 보시면 펀메드 홈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펀메드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펀메드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측에 보시면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에 메시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메시 브라우저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똑같이 펀메드를 누르시고 바로 메시 페이지로도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 사이트로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메시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에도 어떤 페이지인지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시, 즉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라고 부르는 거의 약자가 되겠고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NLM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트롤드 보캐블러리 시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어휘 시소러스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펀메드에서 쓰고 있는데 언제 쓰냐면은 인덱싱 아티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색인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시는 컨트롤드 버케블러리, 시소러스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개념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어휘라는 거는 개념과 개념이 동일한 어휘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대표 어휘로 지정을 해서 보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 어휘라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텍소노미라는 개념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시소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소러스는 이러한 통제 어휘들을 상위 또는 하위 또는 유사 개념들로 계층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보는 트리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 브라우저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캔서 같은 경우는 네오플라즘즈로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네오플라즘즈로 통제가 되어 있는 어휘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모든 용어들은 동일한 개념들을 갖고 있게 되고 표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표현형을 하나의 어휘 통제어로 되어 있는 형태로 통제를 시켰고 그거를 네오플라즘즈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메시 브라우저는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자연어들이 어떤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트리 모양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트리 모양의 구조를 바로 시소러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와 하위 개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개념 간의 이동을 할 수가 있게끔 계층화를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 용어 자체는 하나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생리학, 간호, 보건학 분야에서도 용어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념과 개념 간이 합쳐지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 개념이 생성이 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이 색인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코비드-19과 관련된 개념적인 정의들이 쭉 설명이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게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year introduced에서 2021 하고 가로 20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020년에 미리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2021년도에 메시텀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분화하고 하기 때문에 메시 용어도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생성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개념이 붙어서 하나의 용어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어떤 형태로 통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용어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헐트어택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색인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이거는 1979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엔트리 텀스 항목으로 어떤 용어들이 동일한 개념들로 자연어로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전체 언어의 카테고리 형태들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또는 하위로 개념을 내린다 하면은 해당 용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용어로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용어에 대한 또 다른 설명들과 함께 관련된 엔트리 텀과
항목과 그다음에 또 다른 인덱싱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Non-ST Elevated Myocardial Infarction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99년부터 2016년까지는 없었어요.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지속을 하다가 2017년도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의 메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메쉬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언어의 변화들을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2025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메쉬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서 이번에 2025년 또 갱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갱신이 될까라는 걸 궁금했을 때는 이 메쉬 브라우저에서 NLM 메쉬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메쉬와 관련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NLM 메쉬 홈페이지를 꼭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 있고요. NLM 메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Welcome to Medical Subject Headings라는 페이지와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정보는 바로 가장 좌측에 있는 Recent Mesh Update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 메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해당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025년도에 새롭게 메쉬 용어로 선정될 용어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내 관련된 분야에서 또는 다른 분야에서 어떤 용어들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대부분 뭐 시대의 흐름이라던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것들은 이제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것들 중에는 뭐 스코핑 리뷰 같은 단어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이 아티클들이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수밖에 없게 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가보게 되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게 되겠죠. 물론 그 이에 각각의 임상과별로 필요한 단어들이나 뭐 약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전에 설명드린 이 메쉬 홈페이지에서 2025 메쉬 files are now in production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좀 최근 요번 2025년 좀 특이한 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New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이라는 부분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AI와 머신러닝과 관련된 텀들을 별도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현재는 이제 AI와 같이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과 관련된 보거나 의학 간호학에서도 이러한 부분과 같이 연구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래서 관련된 용어들을 세기너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기너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당연히 검색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모든 이 메시와 관련된 것들, 뭐 용어를 생성하고 통제어를 만들고 이렇게 세기를 하는 이유들은 수많은 아티클들 중에서 연구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검색을 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당연히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검색들을 해내고 있긴 하지만 AI를 이용해서 펌메드에 있는 데이터들의 검색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펌메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불리언 연산자와 메쉬텀을 이용해서 같이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메쉬텀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쉬텀들을 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펌메드 정기교육 시간에 안내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펌메드 정기교육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펌메드 정기교육은 저희 도서관의 아카이브 채널에서도 풀 버전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의 활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은 바로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What's New in 메쉬에도 나타냈지만은 메쉬 온 디맨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쉬 온 디맨드.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요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 이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 온 디맨드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시 온 디맨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특별하게 작업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일부 텍스트를 제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초록 정도를 제출을 합니다. 매뉴스크립트 전체라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 텍스트, 내가 제출한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에 맞는 메시 텀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비어있는 칸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고 서치를 클릭을 이미 한 상태예요. 좀 시간이 걸려서 미리 해놨는데 서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키워드들을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측에 있는 것처럼 메시텀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준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해당 논문이 실제로 펀메드에 색인됐을 때 발생하는 메시텀들과는 좀 차이는 있어요. 메시 색인가가 직접 읽고서 색인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먼저 초벌 형태로 이 논문의 주요한 메시텀들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텀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Similar Articles라는 항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imilar Article이라는 거는 추출된 메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메시텀들이 유사한 것들을 문헌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문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채택한 초록들에 관련돼서 높은 유사도를 갖고 있는 아티클들을 주게 되고 여기 있는 PMID 넘버 숫자를 누르게 되면 해당 아티클의 펀메드 검색 결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밀러 아티클즈를 활용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메시 온 디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코어 아티클 하나를 얻었다? 그럼 그 아티클, 코어 아티클에 초록을 붙여서 메시 온 디맨드의 결과를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시밀러 아티클을 통해서 유사한 문헌들을 또 탐색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서치 화면 우측에 보면 스타트 펀메드 서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 펀메드 서치 버튼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Choose 펀메드 서치 텀즈라는 큰 제목과 함께 아래쪽에 이미 추출이 됐던 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펀메드 검색을 다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흡연과 비흡연자와의 long rare plasm와 관련된 리스크 팩터를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기본적으로 추출된 텀이 있고요. 우측에는 브로더 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이 보다 넓은 텀을 우측에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논 스모커스는 persons라는 개념보다 낮은 개념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모킹이라는 행위는 behavior보다 훨씬 더 낮은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좀 더 넓은 개념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리스크 팩터스가 아니라 나는 리스크 자체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설치 펀메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검색식으로 검색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검색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 싶으면은 언제나 어드밴스드를 들어가면 됩니다. 펀메드에 어드밴스드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드밴스드에는 항상 이렇게 히스토리 and search details라는 항목이 남게 되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것들이 이렇게 텀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검색을 지금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메시텀을 활용해서 검색을 할 때 메시텀과 자연어를 같이 혼합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항목들에 들어간 검색식들은 요 디테일즈라는 꺽쇠기호로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풀어져서 검색을 했는지 그래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어는 올필드 항목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통제어들은 메시텀으로 검색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내가 아까 앞전에 선택했던 이렇게 클릭을 했던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클릭한 항목들을 전부 다 AND로 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모킹 and non-smokers and long rare plasms and risk factors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에 자연어를 붙여서 조금 더 재현이 잘 되게끔 검색식을 자동으로 구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펀메드를 잘 검색을 할지라도 보다 조금 더 나은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검색 결과도 얻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는 것과 보통 내가 검색하는
하는 결과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초벌 검색을 하는데 유용한지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는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 이 이외에도 메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메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